자, 우리 이번 시험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강수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구름이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비가 내려지는지,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에 대한 강수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 비랑 눈 같은 경우에는 구름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수라고 하는데 하늘에 구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수 현상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방울이 어느 정도 커져야 무거워져서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구름 입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작고 가벼워서 아래로 떨어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비나 눈으로 내리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보시면은 이 구름 입자를 구성하는 이 물방울의 평균적인 지름이 0.02mm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빗방울이 돼서 내리려면 2mm 정도 되는 물방울이 되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구름 입자들이 서로 뭉쳐서 엉겨 붙어서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아마 수업 시간에도 다뤄졌을 것 같은데 이 구름 입자가 빗방울이 되려면은 구름 입자가 100만 개가 100만 개가 모여야 빗방울 한 개가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죠. 지름의 차이가 100배니까 부피로 따지면은 100만 배가 됩니다. 반지름의 세제곱이 이제 부피죠. 구의 부피죠. 그래서 구름 입자가 100만 개 모여야 빗방울이 한 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구름 속에서는 사실 이제 비가 내리기가 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이 빗방울로 합쳐지는 과정이 과정이 있어야 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 또 이제 좀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실제로 구름 입자가 가벼워가지고 아래로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가볍다라고 하는 개념, 이 구름 입자에는 사실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힘인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우리는 실제로 상승기류라고 하는 힘이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을 위로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죠.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상승기류는 전 단원에서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구름이 되려면 공기가 위로 상승해야 되는 이제 힘이 필요하고 말 그대로 구름은 하늘 높이 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상승기류 때문에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상승기류가 작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물방울에 이 중력이 작용하더라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이제 위에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승기류 관련해서는 이따가 강수 이론을 설명할 때 살짝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여러분들한테 참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름 입자가 빗방울이 되는 과정, 빗방울로 성장해서 비가 내리는 과정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따뜻한 열대지방이나 저위도 지방의 경우가 있고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따뜻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구름이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름 속에는 오로지 이제 물만 존재하는 거죠. 물방울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구름은 구름 전체가 물방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물방울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부딪히고 합쳐지고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서 비로 내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열대지방과 저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강수 이론을 병합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방울이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는데 이 저위도 지방에서 사실 물방울이 합쳐질 수 있는 이유는 이 말 그대로 물방울이 점점 커지면 무거워져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커진 다음에 떨어지면은 사실 비가 내리기도 전에 공중에서 증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위도 지방은 상대적으로 상승기류가
강하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이나 저희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강한 상승기류 덕분에 이 물방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이제 물방울들이 말 그대로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섞이면서 부딪히고 합쳐지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병합설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름의 내부의 온도가 아까 열대지방은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구름 내부의 온도가 영하가 아니라 영상의 온도에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더 추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떠 있는 지역이 영하의 온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물방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얼음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름 속에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섞여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 물방울이 되게 좀 어색한 존재죠. 이 물방울이 되게 어색한 존재인데 왜냐하면 영하에서는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 알갱이가 되는 게 정상인데 이런 이제 영하의 기온에서 물방울로 존재하는 물방울을 말 그대로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 구름 속에서 이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지는데 이 아까 전에 병합설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이 서로 부딪히면서 점점 커다란 물방울이 됐다면 이번에 이 병합설이 아닌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속에서는 구름 속에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랑 달라붙어서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을 지금 이렇게만 보면 물방울하고 얼음 알갱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수증기 얘기가 나와서 얼음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의 강수 이론을 실제로 뭐라고 이제 불러주기도 하냐면 빙정설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요. 빙정설에서 알갱이가 커지는 과정을 여기다가 이제 살짝 좀 써드리면요. 먼저 관행각 물방울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관행각 물방울은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상태예요. 지금 얼음이 돼야 되는데 얼음이 되지 못하고 약간 어색하게 물방울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물방울은 빨리 얼음이 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십니다. 빨리 얼음이 돼야 되는데 이 물방울이 말 그대로 빨리 얼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뭐 충격이 있거나 이제 뭐 이런 이제 계기가 있어야지 얼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관행각 물방울은 직접 얼음으로 상태 변화를 한다기보다는 관행각 물방울이 먼저 수증기로 증발을 하는 과정이 먼저 나타납니다. 증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 근처로 가면 얼음 알갱이 근처로 가면 수증기가 얼음으로 승화합니다. 그러면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져서 무거워지고요. 무거워져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때 녹으면 비가 되는 것이고요. 녹지 않으면 눈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얼음 알갱이가 커져서 비가 내리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수증기라는 건 이 물방울이 보통 수증기로 증발을 해서 이게 이제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승화된다. 얼음으로 이제 승화되면서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물방울은 얼음 알갱이가 절대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지배적인 어, 과정이 수증기로 먼저 변했다가 얼음 알갱이로 붙어서 얼음이 커지는 과정이 좀 더 대세적인 반응이다. 대세적이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정이다. 물방울도 당연히 충돌이나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얼음이 될 수 있어요. 얼음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빙정설에서는 물방울이 바로 얼음이 되는 그 이제 확률보다는 물방울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된 다음에 얼음 알갱이로 붙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 기류로 이 빙정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중위도 지역이나 고위도 지방에서는 그래서 병합설로 비가 내리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애초에 물방울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요. 얼음알갱이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 기류도 그렇게 세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병합설처럼 물방울이 어, 충분히 이제 빗방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빙정설, 열대나 저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병합설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강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 한번 또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약간 요약 정리 느낌도 있어서 도움이 충분히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놓친 부분 보충해 보면서 해보시고요. 각자 담당하시는 과학 선생님들께 질문 많이 하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셔서 이번 정기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